여러분들 사는 게 재밌으신가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들이라도 삶이 재미없는 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50대, 60대로 넘어가다 보면 젊어서처럼 일상이 막 바쁘고 활기차진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는 게 무미건조하고 시간이 무료하게 흘러간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왕 사는 거 재밌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첫 번째, 내 삶의 좋은 면을 찾자. 어떤 상황이든 부정적인 눈으로 나쁜 면만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면 외출하기도 불편하고 우중충하다고 하고, 또 햇볕이 쨍하면 얼굴 타고 따가워서 나가기 싫다고 해요. 집이 전철역과 가까운 역세권에 살면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불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조용한 숲세권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또 교통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이렇게 살면서 안 좋은 부분에만 집중하면 삶 자체가 재미없고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좋은 면에 집중한다면 삶은 재미있고 행복해질 거예요. 비가 올 때는 차분하게 차 한잔 마시면서 사색에 빠질 수 있어 좋고요. 햇볕이 쨍하면 산책하며 비타민 D 합성할 수 있으니 좋잖아요. 역세권에 살면 교통 좋고 편의시설이 많아서 살기 좋고요. 숲세권에 사니 조용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어 좋잖아요. 이처럼 내 삶에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좋은 면을 보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야 해요. 그러면 내 하루하루가 더 재밌고 행복해질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두 번째, 마니아가 되어보자. 마니아라고 하면 어떤 한 가지 분야에 빠져서 광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무언가에 몰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으로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서 지내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드물어요. 69세 안 씨는 정년퇴직 후 갑자기 여유 시간이 많아지자 남는 시간에 뭐 하지? 취미 활동을 할까? 자격증을 따볼까? 여러모로 생각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 평상시부터 관심이 갔던 분재가 떠올라서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딱 적성에 맞았던 거예요.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가가 됐어요. 주변에서 멋져서 장식한다고 사가고 또 선물한다고 사가고 이렇게 사가는 사람이 늘면서 지금은 쏠쏠한 수익까지 올리고 있어요. 스스로 분재 마니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정원의 한켠에서 작업을 하지만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작은 분재 하원이라도 열어보려고 준비 중이라고 해요. 이렇게 분재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고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모를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언가에 푹 빠져보세요. 사는 게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세 번째, 매일 생활에 변화를 주자. 우리는 대부분 하루 일과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비슷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매일 정해진 일과대로 살아가고요. 또 은퇴하고 나면 딱히 정해진 할 일이 없다 보니 자신만의 루틴대로 매일 비슷하게 또 살아가요. 너무 나태하지만 않다면 자신만의 루틴대로 하루를 보내는 생활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매일 그렇게 보내는 건 좀 무미건조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삶에서 아주 조금만 바꿔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매일 출퇴근을 할 때 전철을 이용했을 경우 퇴근할 때는 버스나 다른 루트로 집에 와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집에 오는 100가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매일 먹는 식사 메뉴를 평소에 안 먹어본 색다른 메뉴로 바꿔보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퓨전 음식점을 찾아봐도 좋을 거예요. 늘 걷는 산책로도 오늘은 좀 안 가본 낯선 골목길로도 걸어보고요. 이렇게 우리의 뇌는 평상시와 똑같지 않은 다른 경험을 할 때 더 자극을 받고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러니 어제와 다른 사소한 한 가지를 오늘 해보세요. 하루가 더 즐거워질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네 번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내 인생에서 스스로 바꾸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으로 내 생활, 가족, 건강, 일, 취미, 외모, 자기계발 등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 노력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TV 속의 드라마나 뉴스, 예능, 정치, 사건, 사고, SNS, 다른 사람의 인생같이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열을 내고 과하게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도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둘이 친남매라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또 오늘 또 뉴스보다 국회의원들 월급 주는 내 세금이 아깝다고 욕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열내고 몰입하면 할수록 내 존재 가치와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 건데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때 내 존재 가치는 나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주변으로, 그리고 주변에서 더 넓은 사회로까지 영향력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루 1시간씩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쏟던 시간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옮겨서 써보세요.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1년이면 365시간으로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2달 일하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엄청나죠? 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쓴다면 삶이 바뀌고 인생이 100배는 더 재밌어질 거예요. 인생을 재밌게 사는 방법 5번째,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자. 하버드 대학에서 오랜 기간 행복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6천만 원으로 연봉이 무려 20%나 올라도 처음에는 기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져서 행복도는 고작 2% 올라가는 게 다였어요. 그런데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직접적으로 가까이 지낼 경우 행복도는 16%나 올라갔고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가까이 지내기만 해도 행복도가 6% 올라갔다고 해요. 행복도가 높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만으로 연봉이 20%씩 3번에서 8번 오르는 것과 같은 크기의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온통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불만에 남의 뒷담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과 어울리면 기빨리는 것은 물론 내 행복도 함께 빨려서 사라져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세요. 삶을 재미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자주 만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지금까지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 삶에서 좋은 면을 찾고 한 분야의 마니아가 되어보고 매일 생활에 조금씩 변화를 주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분명 남은 인생이 더 재미있게 바뀌실 거예요. 찰리 채플린은 성공은 즐거움을 주지만 재미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재밌고 가치 있어지기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